한반도 최남단. 평화의 섬 제주에도 봄을 지나 어김없이 6월이 찾아왔습니다. 이젠 기억하는 이도 드문 잊힌 역사가 됐지만 한때 이 섬은 분명 전란의 섬이었습니다. 전장만큼 치열했고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들의 땅.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72년 전의 제주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기 희미해지는 기억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쌓고 또 쌓아 1950 제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가 있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접어든 정수연 작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서적들은 전부 전쟁 서적입니다. 6.25 전쟁에서는 우선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펴낸 6.25 전쟁사를 우선 탐독해야 됩니다. 이런 걸 제가 닥치는 대로 하나하나 지금 모여서 이거를 섭렵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선 알아야 증언자를 만날 때 그분하고 대화할 때 기억이 희미하니까. 공직에서 은퇴 후 지난 14년간 제주 출신 6.25 참전 용사를 찾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일일이 참전 용사를 찾아다니면서 증언을 듣고 하나하나 기록해서 책자화한 아주 기초 자료입니다. 정수연 작가가 지금까지 만난 참전 용사들만 354명.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출판한 책만도 17권에 이릅니다. 우연한 기회에 해병대 전우회의 참전실록을 접하고 큰 감명을 받은 그는 제주 영웅들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고 싶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6.25 당시 12살의 어린 나이라 직접 참전하진 못했지만 늦게나마 시대의 기록자가 되어 1950년 제주를 기록하는 것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 여깁니다. 지금 6.25 전쟁이 좀 잊혀져가는 전쟁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기록으로 써서 남기면 이게 영원히 남아날 것이다. 어느덧 72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67번 변했으니 흐려지고 사라진다 한들 이상할 것 없는 세월입니다. 그러나 잊힌 과거가 되기엔 그 시절을 온몸으로 살아낸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때를 기억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칠사단 구연대 2대대 군번 16900-173번입니다. 한성택입니다. 제주도 교산경비대 구연대 입대했습니다. 포천에 가서 삼파산에서 경비 임무를 맡았습니다. 1947년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서귀포 청년 한성택은 38선 경비도 중 6.25를 맞았습니다. 20전 중령 93이 된 지금도
그날의 일이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이거 전차보다 막 그 소리가 막 크지 않습니까? 전차. 막 그 새벽이니까 막 그 굉음이 막 오니까 이거 무슨 소린가 해서 전차가 막 전차부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전쟁이 터졌구나. 우리는 전차가 뭐 그런 보도 못했는데 그런 무기 가지고 와서 그 전차에 있는 그 기관총 막 가지고 오는데. 1950년 6월 25일 모두가 잠든 휴일 새벽에 산천을 뒤흔드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이 전차 150대와 야포 600문 그리고 항공기와 경비정 등을 앞세워 남침을 감행한 겁니다. 삽시간에 육지는 혼돈에 휩싸였고 전쟁이라는 불행한 소식은 바다 건너 제주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 그 제주도에는 당시에 여기 6.25 때가 비작전 지역이고 그런 신문도 없고 레디오도 없을 때거든요. 우리가 전쟁인지 뭐인지 몰랐는데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북한 괴뢰군들이 처음 내려왔다. 그래서 처음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일선 장병에게 보내는 위문 편지를 쓰라고 해서 8절지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위문 편지를 그때 썼죠. 아이고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했더니 지금 인민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지금 남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군 용사가 용감히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난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개전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당했습니다. 7월 16일 금강 방어선이 붕괴되면서 전선은 남으로 밀려났고 불과 한 달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가까스로 지키고 있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국가가 풍전등화에 놓였다는 소식을 접한 제주도에서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구국의 함성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제주의 상징 관덕정에서는 남침 규탄 걸기 대회를 시작으로 학도 호국단이 주관하는 제주학생 총 걸기 대회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육군 제5훈련소를 설치해 병사를 양성하고 해병대 3, 4기를 대거 모병하기에 이릅니다. 학생들도 책과 연필 대신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속은 대한민국 해병대 3기 제1대대 3중대 3소대 이름 송치선 군번은 9200-669입니다. 올해로 93. 송치선 용사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의 물건이 있습니다. 수통과 반합입니다. 언제 쓰시던 거예요? 인천 상륙 그때부터 쓴 거니까 미 해병대들은 이걸 많이 써. 왜냐면 이 커피 이거 물 끓이고 커피 끓이고 같이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 물통이야 항상 그 수통이니까 이거 안 가지고 다니면 안 돼. 밥 먹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가끔 시간 내면 먹기도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서울 수복, 도솔산 전투, 김일성 고지 전투 등 전장을 누볐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참전 당시 그의 나이 21살, 갓 결혼한 새신랑이었습니다. 모슬포 우체국
그에 근무하는 최신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전투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도 우리 그 젊은 청년들 하여금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을 희망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공무원 뭐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가 자원했고 저도 해병대 3기로 자원 입대했으며 공상공 1486 계급은 육군 1등 중사 김태심 농업중학교 2학년 재학 중 오중, 농중, 재중 다 합쳐서 한 40명인데 군복 입혀가지고 그래서 한 보름간 여기서 각개전투 훈련인가 받아가지고 그냥 부산으로 수송해야 돼. 전쟁은 전부 다 이제 남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고 우리가 저 국가 위기가 지금 극단에 달했는데 그래서 저도 남과 같이 다른 학생들도 지원하는데 제가 또 그 빠질 수가 없다. 밤새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식사할 때 어머니가 부엌에 가는 틈을 사서 제가 어디 갑니다 해가지고 군대 간다는 말도 못하고 어디 갑니다 하는 말을 이제 남기고 떠났습니다. 공무원 학생 할 것 없이 전장으로 나설 때 여성들도 동참했습니다. 자원 입대, 올해 96이 된 해병 4기 이순독 용사도 그중 한 분입니다. 서귀포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이 한 100명, 130명 정도 갔는데 학생들이 100명이고요. 6.25가 나니까요. 같이 참석을 하게 됐어요. 이인숙이하고 효각이하고 또 고미자, 윤연숙은 제주도 제가 가르친 학생이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군대에서 만나게 됐어요. 당시 교사, 중학생 등으로 구성된 제주 여성 126명이 해병 4기로 지원을 합니다. 입대 후 바로 신병 훈련에 투입되었는데요. 남녀 병사 모두 열악한 환경과 싸우며 힘들고 고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10일 정도 훈련이라야 만날 그 뭐 제대로 그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 가도.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완전 무장해서 포복을 하다가 그 다시 군가를 부리면서 완전 무장한테 이제 뛰어서 사람원까지 왔다 하는 거 가장 제일 힘들고 길이 벌쩍벌쩍하고 돌멩이가 뛰어나고 그런데 그냥 엎드려서 제1포복, 제2포복, 뭐 제3포복까지 막 하고 전선이 긴박해지자 때로는 신병 훈련을 받을 새도 없이 출정이 이어졌습니다. 용사들이 떠나는 제주항은 늘 눈물바다였습니다. 9월 1일 날 이 진해로 이제 나갈 때 어머니가 부대를 나왔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도 그냥 숙여가지고 눈물만 이제 움직이고 저도 말 못하겠네. 그냥 그것도 잠시죠. 바로 부대 지금 이제 승선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오래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부대가 한데 그냥 잠깐 이래가지고 그냥 뿌리치고 나오려니까 뭐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것이 저 지폐 한 장입니다. 손이야 부르니까 벌써 우리 할머니뿐만 아니라 쫙 정문에 꽉 차게 자기 아들들 손주들 보려고 샀거든.
네, 우리 할머니 인사해가지고 그냥 손 흔들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 울면서 너 사랑만 돌아와라, 사랑만. 뭐 다른 거 없다, 살아서만 돌아와달라. 또 그리고 그 기원한 사람도 삼기생은 많았습니다. 그 어린아이 젖먹이를 업고 나와서 이제 길동이 아버지 사랑만 돌아옵소, 사랑만 돌아옵소, 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 가족들은 마음이 아팠죠. 아팠는데 그러나 뭐 조국을 위한 일이니까 그 참전하는 용사들은 덤덤히 손 흔들면서 태극기 흔들면서 배를 탄 거죠. 전쟁 발발 직후부터 그해 10월까지 제주에서는 해병 3천여 명, 육군 만여 명, 총 13,000여 명의 제주인들이 정든 고향과 가족을 뒤로 한 채 전운의 바다에 기꺼이 몸을 내던졌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만 3천여 명의 병력을 확보한 해병대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탈환 전투에 투입돼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간의 전세를 역전시키며 개전 90일 만인 9월 28일 서울 수복이라는 승전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포화가 쏟아지는 격전지를 넘나들며 용감하게 싸웠던 제주의 용사들. 그들이 바로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서울을 수복한 영웅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터져서 침략을 당하니까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전쟁에 대부분 지원해서 참가를 했거든요. 아니 마음이 말이죠. 그걸 애국심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애국심. 내가 어리지만 좋은 쏠 수 있으니까 나도 군대 가야지.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몰이 차량들이 무심히 지나는 도로 양옆에 잊혀져가는 전쟁 유산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1951년 1월 22일 육군 제1훈련소가 대구에서 바로 이곳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이 이동함에 따라서 훈련소 바로 정문이 되는 이곳에 정문 기둥을 세운 겁니다. 당시 전방에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병력이 부족해지자 이를 보충해줄 안정적인 후방 전략 기지가 필요해졌습니다. 해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1951년 1월 22일 대구에 있던 훈련소가 최후방인 한반도 최남단 이곳 제주도로 옮겨오게 됩니다. 모슬포에 들어선 육군 제1훈련소가 그것입니다. 전부 부산서 LS 타고 왔습니다. 육지 사람들. 제주도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 사람은 그 훈련소가 생기기 전에 사라봉 밑에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이미 다 제주도 청년은 전부 전방에 군으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장정은 없었고 전부 LSD 두세 척이 매일 들어옵니다. 그러면 장정 내려놓고 졸업생 태워서 가는 겁니다. 부산으로. 그게 전방에 투입했어요. 육군 제1훈련소는 전방에 배치할 신병을 교육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강한 병사를 육성한다는 뜻의 강병대라 명명할 만큼 1년 365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강한 전투원을 배출해냈습니다.
한 거기까지가 200m 될 것 같아. 지금도 이렇게 가는 게. 하면 여기다 터져서요. 참, 아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이 모래가 여기 이 피부에 쑤실 때는 발열로 찌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훈련을 받으면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아무는 겁니다. 전방 전투가 치열할 때는 8만 명이 입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육군 제1훈련소가 양성한 장병만도 50만 명. 제주는 전장만큼이나 치열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현재 옛 육군 제1훈련소 부지에는 당시의 지휘소 건물만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한때는 훈련소 규모만도 60만 평에 달했으나 이젠 남아있는 유적도 이를 기억하는 이도 많지 않습니다. 5년간 양성한 병력이 50만 대군입니다. 50만 군이 여기서 양성되고 그 다음에 그 병사들 중에 하사관을 뽑아서 훈련시킨 게 38,745명 38745. 그 다음에 여기서 자동차 운전병을 양성시킨 게 7,355명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휘소 인근에는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전쟁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해병 3, 4기 호국관입니다. 50년 8월 1일부터 각 읍면마다 들어오는 거죠. 걔네 읍면마다 들어오는데 그때는 첫 출전이 돼서 이별로 돼지를 잡고 몰에서 환송을 합니다. 1950년 당시 해병 3, 4기의 모슬포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건물과 세면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무적 해병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최남단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직접 전투가 발발하진 않았지만 해병대에 이어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면서 제주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52년 6월 문을 연 군 야전병원인 98병원을 비롯해 같은 해 9월 준공된 강병대 교회 등 전쟁 관련 시설이나 기관들이 생겨난 겁니다.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세워진 강병대 교회는 지역 주민과 피난민을 위한 교육 공간이자 대민봉사 기관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1951년 말에 50만 명이 제주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안 보니까 제주도에는 교회가 별로 없다 이거죠. 다 교회를 이제 마을마다 만들게 되고 또 그 중에는 우수한 인테리가 많아서 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람들이 배움을 갖고 또 대학도 여기 들어왔습니다. 한국대학은 제주도 서귀포로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들도 그렇게 댕기게 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술인, 문인 많이 왔습니다. 제주인들은 훈련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땔감, 빨래, 부식 등을 지원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군사도시이자 피란기지가 된 제주는 도민과 군인, 피란민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대 터전이 되었습니다. 훈련소 창설로 생긴 아픔의 장소도 적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와 삶을 기록해온 양신아 씨가 안내한 곳은 옛 노천 화장터. 당시 제주도는 물이 나쁘다 보니까 이질 환자가 괴일 많았는데 전염하니까 군인들은 전염하면은 986면에서 이질 판결이 나면은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절로. 그러면 그대 오라서 하면은
치료하다가 도저히 치료 가망이 없다면은 화장함을 짠 분이 늘 하루에 15개 내지 20개를 짰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다른데 치료도 못 받아보고 그게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그게. 이 속인가. 전장에 나가기도 전 질병 앞에 쓰러져간 이름 모를 훈련병들. 그들의 마지막을 위로한 사찰 대승사는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그날의 비극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향 제주가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동안 전장으로 향한 제주의 용사들은 핵심 전투에서 활약을 이어나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해병은 도솔산과 장단 전투 등에서, 육군은 설악산, 백마고지, 금성지구 전투 등지에서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격전지 어디에나 그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전장이 치열해질수록 가족들은 애가 타기 마련입니다. 김두만옹은 불행이 연이어 닥쳤던 1952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두 형님이 전부 6.25 때 전사를 했죠. 우리 큰 형님은 그 두원 육군대위 김두원이는 동부전선 고성에서 이제 전사를 했고, 그 다음 형님은 이제 동부전선에 있다가 또 서부전선 장단 가서 이제 판문점 조금 이쪽에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 전사를 했어요. 그해 5월 김두원 용사가 유골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막힐 노릇인데 10월엔 김두익 용사마저 전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불과 4, 5개월 만에 형제를 잃어버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뭐 그냥 미칠 지경이에요.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비참하게 아주 그냥 밤낮 울고, 집에서 울 동네에서 부끄러우니까 아침 일찍에 사람들 안 볼 때 농장에 가지고 김 메고 일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위로한 건 맏형 김두원 용사가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이거 거기 전방에서 그때 장교들한테는 전부 이거 지급됐어요. 이거 우리 아버님은 이걸 매일 이걸 꺼내고 이게 매일 보는 거예요. 늘 메고 전장을 누볐던 장교 가방과 형님의 분신과도 같은 군번줄입니다. 이건 군번인데 제일 중요한 게 군번이었어요. 수색 정찰 도중 적군이 쏜 총 7발을 맞은 김두원 용사는 자신의 생일이기도 한 5월 22일 전장에서 최후를 마감했습니다. 더욱 안타깝고 애달픈 이는 둘째 형 김두익 용사입니다. 장단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했으나 주검을 찾지 못해 결국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보고 싶고 하여튼 나는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도. 내가 죽기 전에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나도 이제 제가 내일 모르니까 내 꿈에도 한두 번 비춰하는데 그냥 군복 입고 왔다가 우리 나 생각도 꿈에 그냥 형님은 바로 부대로 갈 것이다 하고 또 그냥 부대로 돌아가. 꿈에도 통일되기 전에는 못 올 것이다. 통일이 되면은 혹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막막하게 해보지. 하루빨리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와 꿈에서라도 집으로 돌아오기를 제주의 바다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병 4기 6.25 전쟁에 참전한 강상진 용사. 이것이 임진각입니다. 이쪽에 임진각이 있고 이렇게 임진각입니다. 임진강. 이것이 사천강. 이렇게 지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중대가 2대대 7중대가 51고지. 그는 서부전선을 지켜낸 해병대 장단 사천강 전투의 주역입니다. 1952년 3월부터 이듬해 정전협정 체결 때까지 장장 495일간 지속된 이 전투에서 강상진 용사는 부상을 당했고 휴전 후 3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12월 달에 그때 우리 내 병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 눈 이거 저 붕대 온통 다 감아가지고. 수류탄이든 포탄이든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헤맬 때 뭔가 하는데 근데 요게 지금 그 후에 내가 자세히 이제 그 병원에 있을 때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혼자게 뜯겼어요. 이 끝부분에 요 눈리가 안에 각막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 뭐 돌가루인지 뭐 하여튼 수정체 가루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병원에서 뜯어냈습니다. 3번 수술하면서 왼쪽 눈은 이게 실명입니다. 완전히 실명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거. 부상자와 전사자가 속출했던 서부전선의 장단 사천강 전투, 그리고 강원도 금성 전투를 마지막으로 1953년 7월 22일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쟁 발발부터 정전 협정까지 1129일,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뼈아픈 희생의 상흔을 안은 채 땅에도 바다에도 철책이 드리워졌습니다. 분단과 휴전, 그 미완의 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학도병이었던 김태심 용사. 박격포 분대장으로 동부전선을 누볐던 그는 6.25 최후의 전투였던 금성 전투, 그 마지막 전장에서 휴전을 맞았습니다. 자꾸 밤에 꿈자면 그 휴전 무렵 휴전 되는 날 7월 27일 날 어제 꽉박 그 사유사고들이 지키다가 그냥 휴전이 되니까 내가 저 연대 오피가 대한민국 만세의 남쪽에 이렇게 연대장 김중산 내려오라고 하고 여보시오 얼마나 이제 난 살아서 고향 간다고 이렇게 해서 만세삼창 불렀죠. 아이고 기분이 그보단 더한 기분이었지. 하늘에서 좀 벨단 내려온 거나 한 가지. 그런 기분이야. 어디 살았던 죽었다 살아온 기분이 주게. 지금 죽었다 살아온 거지 지금 말하자면. 포로대인의 교환에 온 것이. 누구보다 극적인 휴전을 맞이한 이는 김원숙 용사일 겁니다. 51년 4월 홍천 고진응선을 방어하던 중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힌 그는 압록강 만포진 포로 수용소에서 휴전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약간 부상당했나고 이디도 부상당하고 했는데 걔네 자른 거 걱정해요. 한 며칠만 늦었으면 포로를 끊게 돼 있다고. 포로를 끝내야 되는데 아이고 마추사이시니 뭐사이시니. 송환과 함께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김원숙 용사는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막 겨울이니까 요디 좀 부상당하고 요디 부상당하고 요 손가락 하나도 영 타라지지 않았어요. 걔 약간 하니까 피가 얼려가지고 피가 안 나와. 뭐 20돈이 몇 돈이 그냥 하는데 이게 기림리간에 그 이생 이 치료하는데 이때
치료하는데 이선에 간하니까 아이고 자기가 왔으되 잘 왔으되 이거 한 5일이나 더 늦정하시면 이 손을 끈 일이 있다고. 이리가 거멍이나 쪽이 거멍. 이거 동상 걸려.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몸에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귀향이었습니다. 송치선 용사가 길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작년에 문을 연 제주 최초의 국립묘지, 국립제주호국원입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민주화 유공자의 유해와 위패가 모셔져 있는 이곳에 그리운 이름이 잠들어 있습니다. 함께 전장에 나갔으나 끝내 돌아오지 못한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한 형님 송달선 하사입니다. 형님, 저 왔어요. 편안하시지? 형수랑 같이. 형님 이름 여기 읽으니까 형님 생각이 더 나네. 송달선이며. 제가 해병대 가가지고 해병대 사령부에 조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었는데 큰 형님으로부터 엽서 한 장이 날아 들어왔어요. 너희 형이 설악산에서 전사했다고 하는 통지를 받았다. 뭐 간단하게 써가지고 엽서에 그것만 해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나네. 2011년 유해가 발굴됐으나 최근에야 신원이 확인돼 7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해병대, 나는 죽을 고비를 참 몇 번 넘기고 이렇게 돌아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다 형님이 덕택이라 편안히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우리 전우들도 다 그래요. 이 좋은 날씨 와서 보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요. 유해 발굴 덕분에 그 이름을 역사에 남길 수 있게 됐고 이제야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제주 출신은 13,000여 명. 그중 2,000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국을 위해 한줌 흙이 된 그들은 제주도 내 14곳에 이른 충원 묘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내가 우에 형님이 이 형님인데 이게 보세요. 혼비. 요거 집이라는 것은 손톱, 발톱 온 거 있고 혼비는 바로 혼비. 이 비모는 내가 다 씌었는데 되랑 이 혼 불러서 옷 하나만 묻은 뿐이요. 전사 통보서하고 우리 형님이 학교 졸업증서 쓰고 혼인 게 다 해다가 수치를 불에 다음에 그 자료들을 코팅해 가지고 수치불에 넣고 물 몇백 년 놔둬도 알 수 있게 언젠가 이동할 때는 이런 슬픈 역사가 있다는 걸 후손에 가르쳐서 여기 묻어놨어요. 이거 보세요. 나 이걸 늘 읽도록 하는 겁니다. 양동화 용사처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제주 출신 전사자는 700여 명. 유해를 찾지 못해 대신 옷을 묻고 비석을 세워 넋을 위로할 뿐입니다. 세 번째 태어난 삼남으로 태어나 1948년 4월 12일 구연대에 입대. 48년에 입대. 구연대에 입대하고 1952년 4월 13일 소속 지구대에서 전사하였다. 오 슬프도다. 50년 동안 어디에 누워 있는지 세상은 그를 잊어버리게 하였고 시신도 거두지 못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 비통함을 이제서야 이 핏돌을 세어 형님의 명복을 빕니다.
살아있는 한, 기억하는 한, 포기할 수 없기에 여든의 아우는 오늘도 형의 귀향을 기다립니다. 아직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 1950 제주의 이야기는 72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안 계시나? 아유 형님.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나 형님 저 형님도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강상진 용사를 찾아온 정수현 작가. 그간의 안부도 전하고 장단 사천강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 만남을 청했습니다. 아, 그다음에 또 한 배치 있으니까 삼분대장이 왔는데 용사들의 참전 실화는 그냥 두면 사라지지만 기록하면 역사가 됩니다. 더욱이 생존 용사 대부분은 90을 넘긴 고령입니다. 그들의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듣고 기록해야 합니다. 제가 상상하지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 끈질긴 취재력 덕분에 강상진 용사 어머니의 애끓는 모정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해병대가 많이 우리 3, 4기생이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들리면 해병대 강원도에서 다 죽었다고. 그 소문 듣고 이래도 가만 앉을 수 없다 해가지고 나선 거예요. 죽으면 내가 만약에 죽은 것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생각이었지. 어머니도 나도 죽는다. 그래서 나섰는데 돌에 앉아가지고 눈물 지는 모습. 전쟁통의 아들을 찾아 제주에서 강원도 화진포까지 천리길을 마다 안았던 어머니의 사랑을 강상진 용사는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돌아갔습니다만은 어머니 생각하면 자꾸 눈물 납니다. 화진포가 어딥니까? 그 천리길마다 하고 뭐 그렇다 해서 무슨 글을 압니까? 그저 군복만 보이면은 우리 상진이 알겠느냐고 하니 알 턱이 없죠. 저보다 사람이 전람 피해서 피난 가기 바쁜 데인데. 육지로 떠난 참전 용사들 못지않게 섬을 지키며 힘겨운 시간을 보낸 제주인들. 그들의 이야기 또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삶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제주, 그리고 제주인.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정수현 작가가 펜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분들이 나라 위해서 몸 바친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예. 기억하고 기록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가 되고 유산이 됩니다. 제주 호국 영웅들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가 그러하고 번화가 로터리의 상징이 된 해병 혼탑이 그러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주의 길 위 어디에나 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어느 초등학교 교정에도 해질녘 들녘에도 1950 제주는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해야지. 나라가 자 제가 제일 그거예요. 나라 없는 백성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면 더 멋지게 싸워야지.
더 멋지게 해야 돼.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우리가 안 하면은 누가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6.25 전쟁은 자유수호 전쟁인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갔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자 치유의 섬인 까닭은 비단 아름다운 자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72년 전 나라를 위해 들불처럼 일어나 불꽃처럼 뜨거웠던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기꺼이 너른 품을 내어주며 전장만큼 치열했던 1950 제주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여 제주도는 반도의 끝이 아니라 평화와 자유의 바람이 부는 반도의 시작입니다.